세계 시간입니다. 야, 홍현영 선생님. 네. 우리 해바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2023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예, 지구과학 수업하는 홍인왕입니다. 오. 또 수업하러 가셔야 돼요? 네, 지금 수업 중간에 잠깐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현영 선생님 정말 어렵게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 수능에서 지구과학 제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예,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그죠? 네. 지구과학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인데, 자, 오늘은 일단 이 지구과학이란 놈이 뭐냐?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냐? 그래서 좀 지구과학 이 수능 지구과학 원이 어떻게 먹은 놈인지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목차로 한번 쫙 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지구가 크게 몇 단원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지구가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은 고체지구, 2단원은 대기와 해양, 3단원은 우주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분야별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1단원은 이제 대학교 갈 때 지질학이 되는 거고요. 2단원 같은 경우는 대기과학이 되는 거고 3단원은 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로 가게 되면 대학교는 지구과학과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분야들을 조금씩 따와서 아주 얕게만 가르치거든요. 깊게 가르치지 않고 얇게 가르치는데 일단 1단원은 이제 고체지구에는 또 2개 파트가 있어요. 중단원이 직권의 변동이랑 지구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러니까 직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각 변동, 지진, 화산 터지는 거, 마그마 분출 이런 거 어떻게 생겼니? 이런 거 물어보는 파트고요.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생겨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있던 화석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공룡.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화석 나오냐? 안 가르쳐도 아는 공룡. 그거 지층의 선후 관계. 그래서 누가 먼저 생겼고 누가 나중에 생겼다. 요걸 따지는데 일단 1단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단원은 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수능에서 6문제 출제되거든요.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암기예요. 그러니까 1단원에서 4개를 못 맞추는 건 미안하지만 애들이 되게 불성실한 거예요. 그렇죠. 암기가. 네, 외울 걸 안 외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나머지 2개는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2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의 변동에서 고지작이라 그래서 돌에 자기적 성분이 남아 있는데 이 성분을 이용해서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하는 내용. 그런 형태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구의 역사에서 지질 단면도라 그래서 땅을 반으로 잘라고 옆면을 본 상태에서 얘가 순서가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거 판단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2개는 암기한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기한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예. 왜냐 그건 외워서 푸는 건 아니어서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 2개는 이해지만 나머지 4개는 암기라는 거.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1단원은 2단원 대기와 해양은 그러니까 대기와 해양에서 중단원이 또 2개인데 대기와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와 해양의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 날씨예요. 날씨. 네, 일기도. 일기도 나오면 비 온다 안 온다. 풍향이 어떻게 바뀐다. 기온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기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2단원이 1단원과 차이는 1단원 암기라 그랬잖아요. 2단원은 암기를 토대로 주어진 내용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하죠. 거대하게 얘기하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추론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의 그림이나 그래프나 표를 줬을 때 너는 이 그림을 보고 네가 암기한 걸 떠올릴 수 있어?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한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단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런저런 형태의 문제들. 그래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을 자꾸 그림을 바꾸고 표를 바꾸고 그래프를 바꿔서 되니까 그 부분인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기상 이변 현상, 뭐 엘니뇨, 지구 온난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하고 지구 기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뭐 자전축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궤도 모양이 바뀐다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암기는 엘니뇨밖에 없고요. 엘니뇨는 특징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못 외우면 그냥 못 푸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해가 필요한. 그러니까 2단원은 1단원에 비해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좀 요구가 되는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1, 2는 거의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원에서 7문제 나와요. 2단원에서? 네, 2단원에서 7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원 우주가 7문제인데 똑같이 7문제 나오는데 3단원은 앞에 지구과학이랑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암기가 없어요.
3단원은 외우지 않고요. 이제 3단원 우주에서 첫 번째 파트가 별과 외계 행성계, 두 번째 파트가 외부나 우주 팽창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별과 외계 행성계는 별의 물리량,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별의 표면 온도, 별의 광도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제곱과 4제곱을 쓰거든요. 비례식을 좀 써야 돼요. 계산은. 네, 별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온도가 2배 높아. 근데 봤더니 둘의 밝기는 똑같아. 그럼 반지름이 누가 더 크게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계산이 안 돼요, 애들이. 그리고 별의 밝기를 얘기할 때 등급이란 표현을 쓰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건데 자꾸 그거를 까먹어요. 등급 크면 밝다.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야, 네 성적 숫자가 작은 게 시험 잘 본 거잖아. 그래도 까먹어요. 계속 그걸 헷갈려요. 그러네. 네. 1등급이 잘 본 거죠. 네, 그걸 자꾸 헷갈려요. 그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표면 온도 높은 것도 뭐 색지수라고 하는 물리량을 써서 색지수 숫자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는데 자꾸 숫자 크게 나오면 온도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으로 이럴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네 느낌은 항상 틀리니까 느낌으로 풀지 말고 이제 그게 헷갈리면 써놓고 작은 게 밝은 거다. 작은 게 표면이 높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 별이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냐. 근데 그것도 역시나 별의 진화 과정에서 앞에 했던 별의 물리량이 같이 들어가요. 옵션으로.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뒤에가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수능 문제도 제일 어렵게 나왔던 게 20번인데 그게 외계 행성 탐사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 있고 별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돌아요. 그럼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얘네 관계가 직각삼각형 관계가 된다는 걸 찾아서 거리를 재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수능 시험장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면 풀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그냥 편한 상태에서 풀면. 근데 수능이라는 압박감 속에서는 그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근데 그게 20번에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다. 네,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의도했다는 걸 알 수 있겠으나 학생들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내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두 번째 외부나 우주 팽창에서는 은하들의 종류와 특징을 외우는 거고요. 네. 사진하고 연관지어서 외우는 거예요. 네. 사진 나오면 이게 무슨 은하다. 네. 무슨 은하다. 어떤 특징이 있다. 그건 외우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뒤에 우주 팽창에서는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요. 이거 또 나오네. 또 계산인데 문제는 계산식이 멀어지는 속도 V는 허블 상수 H 곱하기 거리 R이에요. 근데 H가 상수거든요. 그럼 얘 1차식이죠. V는 HR에서 H는 정해져 있고요. V가 나오면 R을 구하거나 R이 나오면 V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못 구합니다. 이걸 못 구해요. 혹은 H를 구하라고 하든가. 안 어울려.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애들이 그 계산 이제 그런 계산 문제가 있고 뒤에 우주 팽창에 대해서는 응용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용하면 오류 나기 때문에 이제 역사 자체가 너무 짧아서 있는 그대로밖에 못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응용이 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딱 통합과학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기구과학을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이 방송 꼭 들으세요. 그냥 지구과학의 한 방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딱 지구과학의 세 단원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홍인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냥 홍인환 선생님 이런 얘기를 그냥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나올 정도면 보통 이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뭐 항상 하시나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없는데 직업이잖아요. 아니 직업인 사람들도 아니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만해야죠. 바꿔야죠. 야, 하여튼 오늘 그 지구과학 원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다. 네. 그래서 수능을 첫 입문하는 학생을 또는 그 내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지구과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네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들을 거예요, 걔네들은. 이런 얘기를. 왜?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어머? 그리고 이게 막 되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2학년 때 지구과학. 지구과학을 네. 만만하게? 네,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네. 만만하게 돼요, 시험 문제를. 그래요? 빈칸 넣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혹시 학교 관계자 선생님이 혹시나 듣고 계시면 어. 애들을 위해서라도 꼭 수능형으로 술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빈칸 넣기가 아니라. 빈칸 듣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지구과학을 선택할 거예요. 네.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네. 힘들어서 쌓아가는 게 애한테 도움이 훨씬 되는 거지. 네네네. 단지 애들 지금 점수가 안 나와서 네. 공부 조금만 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네. 너무 쉽게 문제를 출제하면 애들이 3학년 때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2학년 때 공부했던 게 크게 도움되지도 않고요. 간혹 문과생들도 과탐 하나 선택하던데 지구과학 선택.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그 문과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뭘 얘기했을 때 저 문과인데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과면 다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니 선택을 해서 하겠다면 이과처럼 해서 같이 덤벼야지. 아니 지구과학 선택했으면 공부하는 저기도 도움이 돼. 국어 비문학에 그쵸. 나올 수 있어. 네. 지문 그 과학 지문에서 저번에 2019학년도에 국어 제일 어려운 사태 그 천체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변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이거니까요. 네네네. 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방송 일단 정말 짧고 강렬하게 우리 홍일랑 선생님께서 지구과학 원에 대한 어떤 공부, 그다음에 구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었을 때 제가 볼 땐 일단은 뭐 70% 이상을 말씀해 준 건데 거의 암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자도 그 수능에서도 가장 많은데도 그래도 그렇게 선택하고도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거는 2부에서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할 네, 거예요. 네. 자, 일단 1부는요. 지구과학 원이 수능을 입문하거나 고등학교 2학년 그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 지구과학이 이런 겁니다에 대해서 홍인환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2부에서는요. 그래도 쉬워 보이는 듯한 지구과학도 분명히 함정이 있고 어렵고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과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한 거냐. 자, 2부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신 우리 홍장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이런 현장감 있는 그런 리얼한 얘기를 자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지구과학 이런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